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 IT뱅크 사이버 평생교육원에서 제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신경숙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학원을 마치고 바로 대전에 있는 연구단지에 있는 가장 큰 연구소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한 3번째 될 거예요.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 벤처기업들에서 이제 저도 여러분처럼 마음에 안 들면 옮기고 이러면서 이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IT뱅크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 PT 자료는 많은데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실 제가 강의를 진행한 것은 리눅스라는 OS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과목의 이름이 리눅스이지? 이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여기서 나올 겁니다. 자, 특강을 진행하게 된 목적이 최근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 방향이 전부 클라우드 컴퓨팅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리눅스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데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오늘 특강을 열게 되었습니다. 리눅스만 배워가지고서는 컴퓨터 시스템하고 리눅스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걸 알게 되면 이래서 리눅스가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리눅스의 가장 큰 강점은 네트워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강점을 이용해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활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트워크의 정의는 여러분이 아시겠죠? 상호 연결된 컴퓨터들끼리 통신을 하는 것, 연결되어 있는 상태, 통신망, 이걸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웹이 영어 사전에서 뭐죠? 거미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월드 와이드 웹 그러면은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네트워크, 망, 이거를 통신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망이라는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옆에 연구실이 망 연구실이었는데 네트워크 연구실. 농담 삼아 다른 연구실 친구들이 뭐라 했냐면 너네 망 연구하면 망한다 그랬었어요. 처음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망을 연구했더니 흥하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인터넷을 통하죠. 규모에 따른 네트워크를 분류해보면 랜이라고 하는 근거리 통신망, 도시권 통신망, 맨이라고 하고 광역통신망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자, 랜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사무실에서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집에서도 무선 요즘 뭐 와이파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게 다 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더넷, 무선 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와이어리스 랜 IEEE 802.11 여기에 이제 영어 기호로 A, B, 뭐 G 이런 기호들이 붙어요. 이거는 표준의 번호이고 여러분 쉽게 그냥 와이파이 이러죠. 와이어리스 갑자기 약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도 그냥 불러서 어쨌든 그렇고 구성 방식은 요거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부르는데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고 이게 그 유선이건 무선이건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됐고 자 영희하고 철수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영희가 여기 있고 철수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구성을 링형 요거는 메쉬형, 스타형, 풀리 커넥티드형, 라인형, 트리형, 버스형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이름하고 매칭이 잘 되죠. 여러분이 컴퓨터 통신 과목을 들으시면 이런 게 다 기초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맨 그러면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 여러분 지하철을 뭐라 그러죠? 메트로라 그러죠? 도시간, 지역 간 연결하는 그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맨을 그 랜보다 조금 확대된 개념의 통신망입니다. 웬 그러면 와이드 에어리어 그래서 국가 간 네트워크. 국가 간 네트워크 그 외국하고 통신을 해보면 약간 그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트워크 장비를 여러분이 이제 요즘은 노트북을 많이 쓰지만 컴퓨터 본체에 있는 컴퓨터를 보실 때 뜯어보면 이렇게 생긴 게 네트워크 카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제가 사진하고 이 짤막한 설명을 넣었는데 네트워크 어댑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이더넷 카드, 랜 카드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요. OSI 모델이라고 해서
통신하는데 이제 그 계층으로 나누어서 쉽게 그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그러니까 구현하기, 개발하기 쉽도록 나눈 그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중에서 물리 1계층, 데이터 링크 2계층을 구성하는 것이 네트워크 카드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있겠죠? 요거 보셨어요? 요거 TV에 연결하거나 옛날 그 오디오 그런데 연결하는 케이블이 요거죠. 동축 케이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밌게 넌 누구? 나 랜선. 이렇게 랜선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 노트북이나 컴퓨터 뒤에 보면 뭐 요런 이상한 모양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건데 요 끝에 부분, 요 부분을 특히 RJ45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건 광 케이블. 그리고 허브라고 하는 거 이거 보셨죠? 랜 케이블 이거는 이제 어떤 건물에 인터넷에 설치하고자 할 때 이런 것 또는 이런 게 층층이 쌓여 있는 것들이 이제 놓여 있습니다. 어디 가면. 그러면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용어만 아시면 될 정도로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프로토콜. 제가 소위 말하는 프로토콜 전문가입니다. 프로토콜을 처음부터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고 예를 들어서 TCP/IP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TCP/IP 모르면서도 그냥 TCP/IP 이게 이제 인터넷의 기본이 되는 프로토콜이라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실제로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이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로는 구문이 뭐죠? 문법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바이트는 나의 주소를 넣을게 비트 퍼 세컨드예요. 초당 몇 비트가 간다. 그러면 1분에 좀 뭐 기가바이트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1분에 한 뭐 1000바이트가 간다. 1메가바이트가 간다. 그러면은 두 번째 메가바이트가 갈 때 그래서 프로토콜 제정 기관은 아까 뭐 OSI 7레이어 뭐 계층 이렇게 얘기했는데 ISO라고 하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여기에 나오는 이 기관 이름들은 여러분이 IT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시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기관 이름입니다. 그래서 OSI 참조 모델이라고 하면 오픈 시스템스 인터커넥션의 약자인데 7계층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계층에 따라서 전 세계 어떤 장비 회사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모두 이 규칙을 맞춰야 됩니다. 통신하려고 하면. IEEE 이거는 뭐 책도 나오고 뭐 잡지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기관이에요. 표준도 정하고. 그래서 와이파이 그러면 IEEE 802.11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와이파이 연구할 때는 이 표준 문서 가지고 영어 문서 가지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막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이 대각선으로 이 건물에서 통신도 될까 말까 했었어요. 그 정도로 기술이 발전을 못했었는데 요즘은 뭐 굉장히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차량 100km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 내에서 이 802.11이 통신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테스트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직 그 공사 구간 중 공사하고 있는 도로상에서 그런 테스트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NC는 미국의 표준입니다. 미국이 표준을 만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ASCII 코드죠. ASCII 코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든 문자는 코드화돼서 전송이 되죠. 네, 컴퓨터는 1과 0밖에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한글, 야 이런 메시지, 안녕하세요 이거를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해서 다 1과 0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1과 0이 너무 기니까 안자가 16비트를 차지하는데 2바이트. 그러면 그거를 1과 0으로 하면 1010이 16개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줄여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ASCII 코드입니다. 이렇게 그 16진법으로 표현해서 어쨌든 여러분은 아실 테니까. EIA 같은 거는 RS232C 이거 뭐냐면은 물리적인 코드선. 여러분 그 뭐라 하죠? 뭐 돼지코 갖고 와 이런 말 하죠? 멀티탭. 그 다음에 콘센트 이런 표준을 다 EIA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RJ45 랜 케이블에 들어가는 그 끄트머리 그런 규격 같은 거 사이즈는 얼마라야 되고 통신 케이블은 뭐 어떻게 엮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정해지는 겁니다. ITU-T라는 그 대단히 그 역사도 오래된 옛날에는 CCRTT라고 했죠. 아주 그 통합되어 있는 그런 그 표준화 기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뭐 미국, 스위스 이런데 그 본부를 두고 해마다 뭐 한 번씩 내지는 NC 같은 경우는 해마다 뭐 2번씩
그리고 또 NC 하나의 그 표준화 기구 기구가 서미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서미티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영어를 좀 잘 해가지고 그 표준화 연구에 참석을 하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휴양지에서 그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일만 해요. 다른 일 안 하고. 참 부럽더라고요. 거기 참석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TCP/IP를 간단히 보시면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제가 이제 그 자료는 많고 시간은 짧기 때문에 그 용어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C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IP는 인터넷 프로토콜 해서 인터넷을 쓰시려면 TCP/IP가 반드시 들어간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상위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TCP/IP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 TCP/IP의 그 구조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해서 이더넷, 토큰 링, FDDI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건 이제 1계층하고 2계층이 섞여 있는 거고요. 인터넷 계층은 OSI 계층 모델에서는 그 3계층에 해당합니다. 전송 계층은 4계층에 해당하고요. 응용 계층은 뭐 7계층에 해당하는데 뭐 5, 6, 7 쫙 묶어서 응용 계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HTTP, 그 다음에 뭐 팝3 이런 거 아시는 팝3는 메일 전송할 때 SMTP 이런 거, 그 다음에 DNS 이런 거, FTP 텔넷 이런 것들이 응용 계층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OSI 7계층하고 비교를 해보면 OSI는 7계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각 계층마다 들어가는 것들이 요거는 그냥 케이블하고 맨 끝에 있는 단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 그리고 이더넷 그러면 이제 요건 아주 기본적으로 통신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하는 정도. 그 유닉스나 리눅스 명령어에서 핑이라고 명령어를 치면 상대방에서 응답이 옵니다. 아, 되는구나 안 되나. 그거 확인하는 정도가 2계층에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3계층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TCP/IP하고 비교를 하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 1, 2계층에 해당하고 인터넷 계층이 3계층, 전송 계층. 응용 계층은 뭐 뭘 넣던 응용 계층은 여기 들어갑니다. 리눅스 시스템에 대해서 그 컴퓨터 시스템 시간에 공부를 했으니까 리눅스에서의 프로토콜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프로토콜 번호하고 포트 번호가 중요한데 근데 그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이 이렇게 ETC 밑에 프로토콜 여기는 ETC 밑에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포트 번호하고 프로토콜을 보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 포트 번호는 0번에서 65,535 이게 2의 16승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번호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0번부터 1023번까지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웰론 포트라고 하는데 그 얘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HTTPS 여기 S가 하나 더 붙으면 뭐죠? 좀 더 보안이 강화된 거예요. HTTP 그 다음에 뭐 FTP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어서 이 포트 번호는 프로그래밍 할 때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런 포트 번호입니다. 자, 프로토콜에서 또 소켓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소켓 아세요? 컴퓨터를 떠나서 소켓 모르시겠어요? 옛날에 백열전구 이렇게 만져보신 분 요즘도 쓰지 않나? 백열전구 안 써요 요새? 백열전구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달면 그거 이렇게 돌려서 맞추죠? 근데 그 돌려 맞추는 그 동글동글 나사형으로 된 그게 들어가는 그 부분 천정에 매달려 있는 거 그게 소켓이에요. 그게 이제 전기 선들하고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도 소켓이라고 하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그 아까 말한 물리 1계층 이더넷 RJ45 그 계층에 대해서 이제 통신해도 된다라고 열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켓 프로그램 그러면은 인터넷에 쫙 나올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통신 분야에서 네트워크 분야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딸딸딸 외울 정도로 프로그램 코드 작성 이런 게 금방 전문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는 월드와이드웹 이건 뭐 많이 아시죠? 그다음에 이메일, 그다음에 FTP 파일 전송하는 거죠. 그다음에 텔넷, 시큐어 쉘, 삼바는 리눅스하고 윈도우 OS 서로 OS가 다른데 그 둘을 서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삼성에서 개발을 했죠. 그다음에 NFS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그래가지고 나는 컴퓨터 모니터만 있어. 키보드하고 모니터만 있고 다른 쪽에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 다 있는 거예요. 하드 드라이브 뭐 이런 거. 보통 회사에서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서버에 다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나는 그 키보드하고 모니터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입니다. 유즈넷, IRC, 고퍼 이런 건 지금은 별로 안 쓰는데 유즈넷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인터넷을 처음 접한 게 1993년입니다. 그때 태어나신 분 있어요? 어쨌든 예, 1993년에 처음 접했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화면이 깨끗하지도 않고 검정 바탕에 하얀 글씨 아시죠?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연세대, 서울대 세 개의 대학교에만 그 인터넷이 뚫려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뉴스를 받아보기 위해서 사용한 게 유즈넷입니다. 전 세계 외국망 뚫고 들어가서. 그리고 IRC는 요즘은 말하면 카톡, PC에서 카톡 하시죠? 가끔 쓰시죠? 그것처럼 컴퓨터 채팅, 인터넷 릴레이 채팅 그래가지고 IRC라는 그 프로그램을 썼죠. 요즘 그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GUI, 뭐 UI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글씨, 화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 커맨드 라인 그 쓰시죠? 그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고퍼라고 하는 건 이제 주로 문서 검색에 사용되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웹 브라우저가 필요하죠. 그래서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웹 브라우저만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이어폭스, 오페라, 크롬 이건 여러분이 이름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다 해서 적어놨는데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읽어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리눅스 OS를 사용한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윈도우, 맥, OS X, 안드로이드 이런 데서 다 쓰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 웹브라우저 개발 회사들이 그 하나만 사용하게 하면 사용자가 많이 안 쓰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운영체제도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합니다. 오페라, 그다음에 크롬하고 오페라는 요즘 개발자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가 증가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이나 오페라 이런 것들이 아주 검색어도 거기에 딱 맞는 나의 그 취향에 딱 맞는 검색어로 찾아주기도 하고 크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열어서 HTML 소스 코드도 볼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줘서 많이 씁니다. 자, 리눅스 활용 분야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 동향이 어떻게 변해가고 그 기술 동향에 따라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는가를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양이 지금 한 양 이상 많습니다. 빨리 진행을 할게요. 리눅스는 서버 운영체제인 유닉스를 기반으로 탄생을 했고 무료라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분야는 뭐 서버, 슈퍼컴퓨팅, 여러분 크레이 아시죠? 슈퍼컴퓨터. 날씨 일기예보 왜 이렇게 틀려? 슈퍼컴퓨터가 한 3대나 들여놨는데 왜 이렇게 날씨를 못 맞춰? 그거는 슈퍼컴퓨터가 하는 역할은 65%. 나머지 35%를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더 똑똑해야 날씨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OS가 리눅스예요. 데스크탑, 그다음에 뭐 인베디드, 요즘 뭐 융합 많이 안 들어가면 얘기가 안 되죠. 자동차, 가전기기 이런 데 쓰이는 것이 다 리눅스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이것도 얘기 많이 나오죠. IoT, ICT 많이 들어본 용어죠. 이런 거에 다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쓰는 게 윈도우즈가 아니고 리눅스가 들어갑니다. 물론 윈도우즈도 이런 데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뭐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데 보면 윈도우즈 CE 이런 거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쓰이기는 합니다. 대세가 주로 많이 들어간 게 리눅스라는 거. 리눅스 클러스터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클러스터 그러면은 영어 사전 뒤져보면 무리, 한 덩어리라는 뜻이고 컴퓨터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는 단말 제어 장치들을 여러 개 이렇게 연결해서 모아둔 것. 네트워크 개념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네트워크하고는 또 다른 네트워크를 배제한 모아둔 거. 그래서 자기들끼리 선으로 연결해 둔 것이 클러스터입니다. 서버 분야는 서버는 뭐죠? 여러분 지금 개인용 PC가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서버 그러면 이 개인용 PC는 잘못하면 팍팍 나가죠. 배터리 방전되면 팍팍 꺼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서버는 그렇게 꺼지면 안 되는 좀 더 막강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했을 때.
그래서 리눅스 클러스터 종류는 고계산용 클러스터, 요게 슈퍼컴퓨터에 해당이 되고요. 부하 분산 클러스터, 그다음에 고가용성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고, 부하 분산은 그 예를 들어 SKT, KT, LG U+ 이런 데가 갑자기 서버가 다운됐다. 통신이 안 되죠. 단 5분만 통신이 안 돼도 전국에서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운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고객 정보가 다 들어있어. 근데 순식간에 서버가 다운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그래서 그런 그 끊김이 없도록, 통신의 끊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백업 노드를 하나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감지됐다? 그럼 얘가 얼른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요거는 로드 밸런서 그래가지고 그 부하 분산 시키는 거죠. 그 부산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네가 처리를 해. 뭐 대전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네가 처리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분산하는 게 이제 부하 분산 클러스터입니다. 임베디드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은 제가 오래도록 이 분야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는 아주 작은 거죠. 여러분의 PC를 그 옛날에 뭐 뿅망치 쳐서 아주 작게 만든 거. 그게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CPU도 작아야 되고 메모리도 작아야 되고 되게 작아야 되죠. 여러분 PC를 뜯어보시면 아까 랜카드만 해도 이만한데 임베디드 시스템, 이 휴대폰도 임베디드 시스템인데 그 안에 랜카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작게 만들고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런 것이 임베디드 시스템입니다. 임베디드 리눅스는 그러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리눅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리눅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료이고 그 다음에 OS가 우리는 이제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볍습니다. 아주 컴팩트하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리눅스입니다. 반면 윈도우즈 OS는 부팅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죠. 윈도우즈 뭐 98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참 화면 멈춰 있잖아요. 그건 이제 OS로 구동하는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만큼 OS가 무겁다는 거예요. 리눅스는 금방 떠오르고 가볍고 그래서 임베디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뭐 PDA, 스마트폰 홈 네트워크, 처음에 인공지능 밥솥, 인공지능 냉장고, 스마트 냉장고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요즘에도. 그런 것들이 다 이 임베디드 시스템이 적용된 겁니다. 그 안에 리눅스 OS가 조금 들어갔다 또는 리눅스의 변형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것도 대표적인 리눅스가 들어간 거고요. 바다 OS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가상화. 요즘 이제 가상화를 많이 하는데 가상화가 뭐냐면 하드디스크가 필요해.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돼. 근데 나는 하드디스크 필요 없이 남의 하드디스크를 이제 그 있는 것처럼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게 가상화예요. 서버 가상화는 모든 서버가 이제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있는 건 다른 데 있고 나는 가상적으로 있는 것처럼 쓰는 게 서버 가상화예요. 그래서 뭐 여기 뭐 다른 뭐 미들웨어 이런 용어도 나오기는 한데 미들웨어는 그냥 편하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 장단점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서버 가상화의 그 기술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1세대는 혹시 버추얼박스라고 써보셨어요? 버추얼박스라고 나중에 써보시면은 이제 가상의 화면 제공하고 이런 거죠. 2세대라고 하면은 뭐 서버 여러 대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3세대는 뭐 오픈 스택 그 아까 OSI 7레이어 같은 그 풀 스택 그거를 다 누군가 개발해 놓고 우리는 거의 그걸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 네, 그런 게 이제 3세대까지 온 거죠. 자, 클라우드 컴퓨팅. 네. 요즘 이제 관심이 많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 클라우드는 뭐죠? 구름이죠, 구름. 영어 사전에서 구름인데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대규모 컴퓨터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 온라인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대표적인 예가 그 소비자나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자, 여기를 보세요. 이 클라우드 구름 모양을 한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블록 공간, 컴퓨팅, 뭐 데이터베이스 다 있죠. 통신, 금융,
다 있습니다. 나는 랩탑, 노트북이죠. 서버, 데스크탑 이런 걸, 휴대전화 이런 걸 이용해서 이용만 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n클라우드 이용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n클라우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사업에 성공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는데 주식 조금 아세요? 아모레 퍼시픽의 주가가 작년에 삼성전자보다 주가 총액이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던 이유가 중국에다가 중국 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해서 그렇죠. 중국뿐 아니라 유럽 이런 데 뭐 동유럽 이런 데 수출을 했는데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바탕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고객의 데이터를 내가 서버를 그곳에 중국의 상해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겁니다. 아마존에서 이거를 이미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기에 모든 고객 데이터를 넣고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다 고객 정보랑 이런 거 제공을 하고 주문 물량 배송하고 이렇게 해서 아모레 퍼시픽이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아직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은 제가 어떤 대기업에 가서 얘기를 해도 이거를 믿지 못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이 될까? 그 다음에 저 회사가 망하면 우리 회사 자료 갖고 다 숨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굉장히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그 다음에 플랫폼 애저 서비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요즘 여러분이 C나 자바 같은 거 프로그램 할 때 보면 프로그램 하려고 그 컴파일러를 다운받을 때 보면 비주얼 C++ 이거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소리 안 해요. 거기 서버에서 제공하고 그 뭐죠? 가상 머신 같은 거 툴만 다운받아서 설치하게 하거든요. 그런 게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죠.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 네, 플랫폼 애저 서비스 이것도 있고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이거는 그 제가 아는 선배가 이 분야에서 사업을 최초로 시도를 했는데 뭐냐면 하드디스크를 따로 갖고 있어요. n클라우드하고 똑같아요. 하드디스크를 따로 갖고 있고 네가 필요한 데이터를 저기에 저장해라 이거죠. 요즘도 그거 나오죠. 그 요만한 거 나오던데 저장용 하드디스크 요만한 거 따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습니다. 요 물리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이건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니니까 이건 이제 말씀드린 물리 일계층 뭐 하드디스크의 그 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마존이 이제 EC2, S3 이런 이름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서비스가 있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렇게 해서 서비스 사용자가 어떤 것이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자, 빅데이터 이것도 요즘 이슈죠. 빅데이터가 뭐죠? 정형 데이터나 또는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는 어떤 틀에 맞는 데이터. 고객이 로그인 하려면 회원가입하십시오. 그러면 그 몇 가지 틀이 있죠. 이름 넣어라, 비밀번호 넣어라, 뭐 아이디 넣어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은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는 어떤 걸까요? 카톡 데이터 왔다 갔다 하죠. 그거는 비정형입니다. 뭐 그 규칙이나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검찰에서 조사할 때 카톡 뭐 문자 다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술이 데이터 마이닝. 마이닝이 뭐죠? 여러분 지뢰찾기 하죠. 지뢰찾기가 마이닝이에요. 뭐 찾는 거, 그 긁어내는 거.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것들이 기술에 들어가고 하둡, NoSQL, SQL은 뭐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툴이고 R 프로그래밍 언어고 하둡은 그 인프라스트럭처, 뭐 서버 그렇게 대충 보시면 돼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운영체제. 그냥 말만 들어도 아시겠죠? 휴대폰 위에 올라가는 운영체제. 여러분 휴대폰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그거 고가의 컴퓨터예요. 그래서 휴대폰은 모바일 운영체제가 올라간 대표적인 기기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바일 장치나 정보기기에 탑재되는 운영체제고 이 안에 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각 그 휴대폰 개발하는 회사들 또 그 안에 서비스 올리는 회사들이 모든 걸 다 넣으려고 이제 그 애를 쓰고 있죠.
자, 리눅스 기반의 모바일 운영 체제로 가장 발전하고 가장 그 막강한 게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 여러분 대부분의 휴대폰에서 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정복하면 연구하고 정복하면 모바일 세계를 점령할 수 있다 이런 말들도 합니다. 여기 뭐 50만 개 애플리케이션을 그 제공하고 저는 그 아이폰을 쓰는데 안타깝게도 iOS를 쓰는데 이 iOS에 비해서 안드로이드는 그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앱 개발하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앱 많죠?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그냥 올리고 이렇게 그 간단한 심사 받고 올리고 이런 게 되는데 iOS는 온갖 걸 다 그 검사를 해요. 그래서 앱 개발자가 iOS에서 개발하기는 좀 까다롭습니다. 자, 안드로이드가 재밌는 게 그 버전 이게 무료 리눅스를 이용한 그러니까 무료죠. 무료이기 때문에 자기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름을 붙였는데 다 음식 이름이에요. 재밌죠? A 처음에 1.0은 애플이었다고 해요. B 바나나 이렇게 2.0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버전으로 안 친다. 그래서 3.0부터 C, D 이렇게 다 이름 붙였죠. 그 여기는 이제 어디 갔지? N 얘기를 하는데 N이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결정이 됐어요. 올해 봄에. 그래서 누가 아시죠? 그 과자인가? 길다랗게 생긴 그 누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외에도 여러 가지 모바일 운영 체제가 있는데 바다OS 삼성에서 개발한 거. 근데 뭐 미고 리모라고 뒤에 나오는데 이거하고 통합할 예정이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이름만 알아두세요. 마에모, 모블린도 모바일 리눅스. 이름을 보시면 다 기반이 리눅스구나 라는 걸 아실 겁니다. 미고 이것도 그렇고 리모, 리눅스 모바일. 그 다음에 타이젠, 결국 이제 타이젠 형태로 갈 텐데 어쨌든 이렇게 모바일 운영 체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회사는 리얼타임 OS. 이 모바일 운영 체제 말고도 리얼타임 OS가 또 한 축을 이루는데 여기 앞에도 잠깐 용어가 나오는데 RTOS가 리얼타임 OS예요. 그건 이제 실시간으로 굉장히 빨리 처리하는 OS라서 아주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기기에 넣기에 적당한 OS가 되겠습니다. 활용 기술 중에 스마트 TV 있는데 스마트 TV 보시죠. IPTV 이런 거. KT에서 만든 IPTV, 구글 TV, 애플 TV 이런 거 있죠. 애플 TV 구매해서 사보면 한 뭐 17만 원 그 정도 되는데 요 장비에 리모컨에 뭐 연결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TV 화면에 애플 화면처럼 컴퓨터 모니터에 나오는 화면처럼 그런 게 나와서 내가 골라볼 수 있는 거죠. 스마트 TV를 이렇게 그 해놓으면 원래 나온 이유가 옛날 TV는 바보 상자라고 했잖아요. 전달해 주는 대로 우리가 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 볼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스마트 TV죠. 이런 데에도 다 리눅스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요 스마트 TV는 애플, 구글, 삼성, LG 이런 데서 생산을 한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하시고요. IVI, In Vehicle Infotainment 이게 뭐죠? 차 안에서 온갖 그 즐길 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차 안에서 요새 DMB 시청할 수 있죠. 물론 운행 중에는 안 되도록 막아놓고 정지 상태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CD 재생, TV, 서라운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분야의 교통연구원이 뭐겠어요? 이 도로 뭐 이런 교통 관련한 온갖 걸 연구하는 데인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남은 기술은 IT 플러스 자동차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그쪽 입장이고 다른 쪽도 있긴 있습니다. IT 플러스 도로도 있고 IT 플러스 기계가 되면 뭐죠? 로봇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자동차와 IT는 지금 굉장히 그 밀접하게 융합돼서 많이 가는 겁니다. 그 발전하는 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자꾸 딴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느라 어쨌든 그래서 고급차, 세계에서 몇 대 생산되지 않는, 5대밖에 생산되지 않는다. 이런 데에는 이런 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MS에서 만든 거, QNX에서 만든 것들, 그 다음에 제니비 연합, 그래가지고 리눅스 기반으로 이렇게 그 표준화된 자동차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텔,
인텔 같은 경우는 칩을 개발하죠. 여러분 그 PC마다 다 인텔 칩 들어가 있죠. 인텔, 그다음에 노키아, 삼성전자, 우리나라 삼성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LG전자 이런 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AMD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반도체 회사인데 그런 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도 이 차량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리눅스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 그 IVI에 맞는 그 소스를 개발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윈드리버라고 하는 회사는 제가 이게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인데 제가 93년도에 출장을 갔었나 그랬는데 전체 인원수가 25명이었어요 그때. 근데 각자가 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진출해서 일하는 글로벌 기업이었어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이 윈드리버에서 아까 말씀드린 리얼타임 OS도 개발하고 그게 들어간 그 컴퓨터 보드 이런 것도 개발하고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착한 차량 사브 알죠? 그다음에 BMW 잘 아시죠? 컨티넨탈은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차. 네, 여기까지가 내용은 끝입니다. 숨가쁘게 제가 자료를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참고로 질문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뭐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빅데이터, IVI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나하나의 IT 산업 분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IT 쪽으로 일하시고자 한다면 어떤 분야로든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순수 통신을 했어요. 대학원은 인공지능을 전공을 했는데 요즘 인공지능이 뜨죠. 알파고 때문에. 근데 하여간 인공지능은 이게 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한 번은 떴다가 한 번은 가라앉았다 이런 게 있는데 로봇도 인공지능의 한 분야였고 뭐 그다음에 병원 가면 다 의사 선생님들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작업하죠. 그것도 인공지능의 한 분야였고 그런데 어쨌든 분야가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이 IT 분야에서 일을 하고자 하신다면